한국배구연맹이 여자부 개인 연봉 상한을 3억 원 가까이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충격적인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을 보면 이 표현은 현실과 꽤 거리가 있다. 놀랍다기보다는 이제야 정신 차렸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훨씬 많다. 분노와 냉소가 섞인 댓글 속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감정은 하나다. 오래 참았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개혁이 아니다. 여자 배구를 오래 봐온 팬들 입장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결과에 가깝다. 연봉은 계속 올라갔는데 경기력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계약서에 찍힌 숫자 사이의 괴리는 시즌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팬들은 더 이상 응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차이를 덮어주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연봉 상한 조정은 반발보다는 환영에 가깝다. 늦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분위기다. 중요한 점은 이 논쟁의 핵심이 단순히 연봉이 너무 높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팬들이 정말로 화가 난 지점은 그 연봉을 받을 만큼의 경기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7억, 8억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가 코트 위에서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다. 경기에서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는데 연봉만 최상위권이라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고액 연봉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 못할 이유는 없다. 리그가 성장하던 시기, 여자 배구는 분명 스타 중심으로 돌아갔다. 특정 선수는 팀의 얼굴이었고 흥행의 핵심이었으며 성적과 상징성을 동시에 책임졌다. 그 시절에는 연봉이 단순한 경기력의 대가가 아니라 리그를 끌고 가는 브랜드 값에 가까웠다.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오래 유지됐다는 점이다. 지금의 여자 배구는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 외국인 선수의 비중은 절대적이고 세터의 운영 능력, 리시브 라인의 안정성, 팀 전체의 조직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한 명의 공격수가 혼자 경기를 끝내는 장면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연봉은 여전히 에이스 한 명 기준으로 책정돼 왔다. 이 어긋남이 결국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소영의 계약 해지였다. 7억 원이라는 연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팀의 중심이라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잦은 부상, 들쭉날쭉한 경기력, 팀 전술 안에서의 애매한 위치는 그 금액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결국 구단은 감정을 내려놓고 결단을 내렸다. 이 장면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비싸게 잡았으니 끝까지 간다는 관성적인 선택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리그 전체에 각인시켰다. 이후 박정아를 둘러싼 논란은 그 불신을 폭발시켰다. 7억 7천만 원이라는 연봉은 국내 여자 배구 최상위 대우다. 국가대표 커리어, 경험, 상징성을 고려하면 계약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트 위에서의 모습은 팬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득점 생산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공격 성공률은 기대치와 거리가 멀었다. 심지어 무득점으로 교체되는 장면까지 나오자 팬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이게 7억짜리 경기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노가 개인을 향한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팬들은 박정아라는 이름보다 이런 계약이 왜 나왔는가, 누가 이 판단을 했는가를 묻고 있다. 즉, 문제의 초점은 선수 개인을 넘어 구조로 이동했다. 이 시점부터 여자 배구의 연봉 논쟁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 논쟁이 되었다. 강소희, 양효진, 정지윤, 배유나, 이다연 같은 선수들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지금의 연봉이 현재의 경기력, 나이, 부상 리스크, 팀 내 역할을 모두 감안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팬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 정도 연봉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해졌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반응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팬들의 시선이 훨씬 거칠어진 이유는 비교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같은 리그 선수끼리만 비교했다면 지금은 해외 리그와 외국인 선수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본다. 해외 나가면 이 연봉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탈진할 때까지 뛰는데 국내 선수는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는 잔인해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다. 팬들은 더 이상 국내 기준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김연경은 항상 예외로 언급된다. 팬들이 김연경에게 고액 연봉을 인정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경기에서 팀의 승패를 실제로 바꿔왔다. 즉,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증명된 영향력이 문제라는 뜻이다. 지금 팬들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이름이 아니라 경기로 설명하라는 요구다. 연봉 상한 조정은 이 지점에서 나온 선택이다. 숫자를 깎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는 신호는 분명하다. 이제는 왜 이 선수가 이 연봉을 받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이 안 되면 그 연봉은 유지되기 어렵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재편으로 이어진다. 모든 고액 연봉 선수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력 기복이 적고 팀 시스템 안에서 확실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반면 부상 이력이 많고 특정 상황에만 의존하는 선수들은 몸값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프로스포츠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 이 흐름은 젊은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비교적 낮은 연봉으로도 에너지와 기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면 구단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한 명에게 모든 걸 거는 방식보다 여러 조각을 맞추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다. 팀 전체의 밸런스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팬들의 태도 변화가 있다. 댓글이 거칠고 표현이 과격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논리는 분명하다. 오랫동안 쌓여온 실망, 기대에 못 미친 경기, 반복되는 논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다. 팬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만큼 여자 배구에 기대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팬들의 시선이 이처럼 차갑게 변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한두 시즌의 부진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반복이다. 비슷한 논란이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책임지는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다. 경기력은 나아지지 않는데 연봉만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장면을 계속 보다 보니 팬들의 인내심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반응은 과격하다기보다 누적된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에 가깝다. 특히 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은 노력 대비 결과다. 외국인 선수들은 시즌 내내 혹사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소화한다. 공격 점유율이 높고 경기 흐름이 막힐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고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연봉을 놓고 보면 실제 경기에서의 부담과 책임이 훨씬 큰 외국인보다 국내 선수의 몸값이 더 높은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장면에서 팬들은 강한 괴리감을 느낀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현재의 구조는 답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인식 변화는 FA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전에는 FA라는 말 자체가 곧 대형 계약을 의미했다. 이름값이 있으면, 그리고 대표팀 경력이 있으면 큰 금액이 따라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FA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몸값이 오르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구단들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묻게 된다. 이 선수가 우리 팀 전술에 정말 필요한가? 리시브 라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터와의 호흡은 안정적인가? 그리고 시즌 내내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가? 이런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는 선수라면 FA라는 지위만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기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계약의 기준도 바뀐다. 과거에는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연봉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느냐가 중심이 된다. 공격수라면 득점뿐 아니라 리시브 참여도와 수비 커버 능력이 함께 평가되고 센터라면 단순한 블로킹 숫자보다 전체 블로킹 시스템 안에서의 영향력이 중요해진다. 세터 역시 토스의 정확성뿐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포지션별로 연봉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화는 구단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한 명의 스타에게 예산을 몰아주는 전략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대신 여러 포지션에 걸쳐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화려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리그를 보면 한두 명에게 의존하는 팀보다 전력이 고르게 분포된 팀이 시즌 후반까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이 흐름이 분명한 기회다. 고액 연봉 선수들이 차지하던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성과 중심의 평가가 강화되면 에너지와 기동력을 가진 젊은 자원들이 더 빨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경험 부족이라는 이유로 밀려났던 선수들도 이제는 실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는 리그 전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경기 내용의 밀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팬들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 그 지점이다. 완벽한 경기력을 당장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연봉과 경기 사이에 납득 가능한 연결고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못할 수 있다. 부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그래도 이 선수는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여자 배구는 그 설명에 자주 실패해왔고 그 실패가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번 커버의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경고다. 연봉 상한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이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던졌다. 이제부터는 구단도 선수도 그리고 연맹도 각자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구단은 감정이나 관성에 기대지 않고 계약을 해야 하고 선수는 이름이 아니라 경기로 자신을 설명해야 하며 연맹은 이 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만약 이 변화가 제대로 이어진다면 여자 배구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연봉이 낮아진다고 해서 리그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할이 분명해지고 경쟁이 공정해지면 경기의 밀도는 높아질 수 있다. 팬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납득 가능한 경기, 설명 가능한 결과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연봉이 아니다. 신뢰다. 팬들은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대신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장면을 보고 판단한다. 그 판단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매우 정직하다. 여자 배구가 다시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경기로 답해야 한다. 이번 연봉 상한 조정은 그 질문을 피하지 말라는 신호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여자 배구의 다음 장면이 결정될 것이다.